여러분, 밥만 먹고 나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머리가 뿌연 느낌 한 번쯤 있으셨죠? 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백세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백세 TV는 과장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매일 반복하는 식후 습관이 뇌를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밥 먹고 나서 딱 20분, 30분. 이 짧은 시간이요. 90세에도 정신이 또렷하냐 아니면 70대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로 바꿀 수 있는 식후 30분 습관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분의 아주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평생 뇌와 신경을 연구하고 환자를 봐온 분이었어요. 그런데 80대 중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뇌로 가는 혈류가 꽤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 90대가 넘었는데도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환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 환자는 92세였는데요. 대화가 아주 또렷했고 날짜도 정확히 말하고 최근에 본 드라마 내용도 줄줄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뭘 드시나요? 운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그런데 그 환자의 대답이 정말 의외로 단순했어요. 식사 후 30분 동안 저는 절대로 안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 한마디가 모든 이야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뇌는요,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뇌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요.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고 말과 판단을 처리하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소화를 해야 하니까 혈액이 위와 장 쪽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하다, 졸리다, 집중이 안 된다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분들은 식곤증이라고도 하죠. 문제는요, 이런 상태가 매일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식후에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고 또 다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뇌가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30분 뇌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피하고 뇌를 살리는 행동으로 바꾸자. 지금부터 식후에 특히 조심하면 좋은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배가 따뜻해지고 온몸이 나른해지죠. 소파에 기대서 잠깐만 하다가 그대로 누워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식후 바로 눕는 건 속에도 부담이고 몸 전체에도 부담이 됩니다. 눕는 순간 위에 있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도 쪽 힘이 약해져서 더 쉽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생기기도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밤에 잠도 깨기 쉬워지고 자꾸 뒤척이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잠이 얕아졌다가 반복되면 다음날 기억력과 집중력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먼저 이렇게 바꾸시면 좋습니다. 누울 거면 최소한 시간은 기다리기. 그 전에는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있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요. 이건 아주 작은 차이인데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밥 먹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소화 잘 된다 믿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식사 직후에는 몸이 이미 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이 체온 조절하느라 또 바빠져요. 그럼 혈압이 출렁일 수 있고 심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심장 질환 있는 분, 어지럼증 자주 있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욕은요, 식후 바로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식후 한두 시간 지나서 너무 뜨겁지 않게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욕 전후에는 천천히 움직이기.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갑자기 들어가고 나오는 행동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식사 직후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밥 먹고 바로 과일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의 당분이 더해지면요.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출렁출렁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졸리고 멍하고 짜증나고 집중이 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만 먹으면 기운이 쭉 빠져라고 하시죠. 이런 느낌이 잦으면 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이렇게 드시는 걸 권합니다. 공복에 조금 또는 식후 최소 2시간 뒤에.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작은 양으로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은 본인에게 맞는 과일 종류와 양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식사 후 격렬한 운동입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해야 살이 빠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르신들께는 특히 식후 격렬한 운동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이 피를 필요로 하고요. 운동을 강하게 하면 근육도 피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몸은 바빠지고 머리는 더 멍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식후 최소 한두 시간 뒤에 가볍게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식후에는 뭘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여기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뇌를 살리는 식후 황금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 바로 벌떡 눕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세요. 식탁 정리, 컵 헹구기, 간단한 설거지. 이 정도만 해도 눕고 싶은 유혹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 한 잔. 보리차, 옥수수차, 따뜻한 물. 속을 편하게 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셋째, 창가로 가서 햇빛을 10분 정도 받아보세요. 햇빛은요, 기분을 끌어올리고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멍해지는 분들은 이 습관 하나가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넷째, 아주 가벼운 산책. 10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땀나게가 아니라 기분 좋게가 기준이에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손을 가볍게 쥐었다 펴도 좋습니다. 다섯째, 뇌를 살짝 깨우는 활동을 해보세요. 신문을 천천히 읽기. 달력 보면서 오늘 날짜 말해보기. 간단한 계산, 예를 들면 10,000원에서 3,200원 빼면 이런 정도요. 아니면 짧게 일기 한 줄. 오늘 점심은 맛있었다. 몸이 편안하다. 이런 작은 자극이 뇌를 깨어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세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등을 너무 구부리고 있으면 호흡도 얕아지고 몸이 더 처집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것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길어야 30분에서 45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시간이 매일 쌓이면 정말 무서운 힘이 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조금씩 쌓여서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식사 후 30분 눕지 않기.
혹은 식사 후 10분 창가에서 햇빛 보기. 혹은 식사 후 10분 천천히 걷기. 여러분의 뇌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뇌가 덜 힘들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이 나도 그런데 싶으셨다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한번 전해주세요. 밥 먹고 나서 무심코 하는 습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혈압이나 심장 질환, 당뇨가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행복100세 TV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